앞에서 작업했던 그 철근 콘크리트 기호 다음에 잡석 기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잡석 기호는 유래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전에 철근 콘크리트가 이렇게 그 삼각자를 이용해서 45도자인 삼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45도를 긋고 이 철근 콘크리트 바로 밑에 밑창 콘크리트가 있고 그 아래에 잡석이 들어가는데 이 밑창 콘크리트를 45도로 그린 다음에 잡석을 또 45도로 그리니까 밑창 콘크리트와 잡석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30도자를 가지고 60도가 되는 이 각도로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잡석 기호를 표현하는 방법을 썼었습니다. 그게 이제 손으로 그린 제도가 우리 지금 현재에 와서 그 제도로 캐드로 그리는 제도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원리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작업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잡석 기호를 표현할 때 일단 요렇게 잡석의 두께가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아까 극좌표 추적하기 부분에서 45도로 체크되어 있는 걸 그 바로 아래 보시면 30도, 60도가 보이시죠? 요게 요 패턴이 삼각자 패턴이에요. 그래서 삼각자 패턴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라인 엔터에서 60도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60도가 된 부분에서 녹색 선 나오는 거 보이시죠? 녹색의 히든 선. 요렇게 클릭하면 60도가 되는 선이 보여져요. 재료 기호는 항상 이렇게 가장 가는 선을 많이 쓰는데 가는 선 쓰면서도 노란색이 들어가는 건 그 의미가 다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가는 선으로 이렇게 그 60도를 긋고요. 옵셋을 30을 내리는데 이게 사실 40을 내려도 상관없고 50을 내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도면을 제가 그리다 보니까 30을 내리는 게 제일 예뻤어요. 그래서 위에서 30 내리고 밑에서 30을 올려요.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미러를 쓸 거예요. 미러의 명령을 쓸 건데 mi 엔터죠. 미러의 명령을 쓰는데 미러되는 기준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미러를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미러가 되는 게 보이시죠? 클릭하시고 엔터 치시면 반대쪽으로 미러가 되는데 트림 명령을 이용해서 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아랫부분을 잘라요. 그러면 이렇게 그 반대쪽 방향으로 예쁘게 이렇게 잡석 기호 표현이 보이시죠? 자, 복사하셔서 요 끝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워볼게요. 보조선 그렸던 거 지우면 여기에 우리가 원했던 잡석 기호가 나오죠. 자, 그러면 복사를 해서요. 요렇게 네, 요렇게 가운데 하나 놓고 끝에다가 요렇게 하나 놓으면 잡석 기호가 완성이 됩니다. 요 길이는 더 길어도 상관없어요. 잡석의 표현만 이렇게 올바르게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건축 도면의 기본적인 기호를 인지를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네, 채점 기준에 네, 잘했다라는 표현으로 들어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석보온제 기호예요. 질석보온제의 기호인데 질석보온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우리 온스파이프 바로 밑에 은박지로 되어 있는 단열재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질석보온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질석보온제는 이렇게 격자 무늬로 들어가는데 요 우리 치장목을 했던 부분처럼 20 간격으로 교차되게 교살 무늬로 들어가집니다. 자, 해볼게요. 당연히 아까 이쪽 치장목 했던 것처럼 사용자 정의가 될 것이고요. 각도는 네, 45도 격자 무늬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이중입니다. 이중이고 간격은 아까 똑같이 치장목과 똑같아요. 20, 40, 60 그 기준을 따라가는 거고요. 클릭하고 엔터 치게 되면 자, 미리 보기 한번 할게요. 이렇게 교살문이 들어가죠. 요게 질석보온제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 화장실 단면도를 그릴 때 쓰는 타일이에요. 화장실 단면도를 그리는 타일 같은 경우에는 타일의 두께만큼 들어가면 되고요. 각도는 0도 들어가고 이중 체크 됐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타일 두께가 뭐 60일 일은 없지만 타일은 보통 300에 300 또는 200에 400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 안에 이 네모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으로 잡아 볼게요. 잡아서 클릭하고 엔터 치게 되면 자, 미리 보기 하면 타일 모양이 들어갔죠. 그래서 엔터 치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자, 요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요 두 개 해봤죠? 이제 요, 우리 단열재 기호. 요게 인슐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열재인데, 과거에 스티로폴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압축 절연 스티로폴이 나와서
내화 기능, 방화 기능까지 다 표현, 이 불연제의 성능까지 다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고퀄해졌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하얀색의 스티로폴 있죠. 그걸 썼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선은 우리가 어떤 해치를 이용한 문양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베팅선이에요. 베팅선. 베팅선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우리 특성 맨 아래 보시면 선이 베팅선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첫 시간에 레이어 설정하는 방법에서 베팅선 꺼내놨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대로 베팅선을 넣으면 되고, 만약에 이 베팅선이 이 선보다 더 크거나 작게 됐다라고 했을 땐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여기 보시면 특성 보이시죠? 특성을 누르게 되면 이 특성에 보면 선 종류 축척이 있어요. 이 선 종류 축척을 뭐 1.5로 바꿨다라고 하면 이렇게 커지는 거고요. 또 요거를 오히려 0.6으로 놓으면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선에 맞는 축척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단열재 크기가 이렇게 꽉 차게 들어가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면으로 들어가는 벽돌 표시, 인면도에 사용하는 벽돌 표시를 해볼 건데요. 이건 역시 해치예요. 해치고요. 사용자 정의가 아니라 미리 정의로 합니다. 제가 아까 미리 정의는 인면도에 들어가는 기능이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정의해서 점 3개를 눌러보면 여기에 이제 AR816번이 있고 AR816번 C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많이 헷갈리실 텐데 제가 816번 한번 해보고 816C번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816번 확인 눌러서, 자, 지금 축척은 여기에 지금 축척이 들어가 있는데 이 축척은 일단 그 0으로 해놓고 할게요. 자, 0으로 해놓고, 네, 축척은 0이 아니라 1로 해놓고, 자, 선택을 해볼게요. 하고 엔터 합니다. 그러면서 미리 보기 했더니 지금 조금 크게 나왔죠. 크게 나오니까 이거보다 더 작게 해볼게요. 원래는 더 작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0.4에서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확인 누르면 되는데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도면 확대를 했을 때 선이 하나죠. 자, 밑에 가서 816C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은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816C번을 선택해서 점 선택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렀어요. 선이 두 줄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816번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816C번이 원래 몰탈이 표현되기 때문에 인면의 표현 방법으로는 이게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출력을 했을 때 이 선이 가는 선 두 줄이 들어가다 보니까 두꺼운 선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면도의 외벽 벽돌선이 되게 진하게 보여서 글자를 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816번을 쓰시는 것이 도면을 좀 더 깔끔하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온스파이프나 방수층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인데 요거는 노란색의 히든 선으로 표현하면 되고요. 노란색으로 원래 세 선이 전부 다 노란색이어야 하는데 노란색 히든 선 표현할 때 요 선을 우리가 그 노란색으로 진하게 한 반면에 여기가 이제 세 개가 다 진해버리면 전부 다 히든 선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한 선으로 보여져 버려요. 그래서 맨 위에 선은 파란 가는 선으로 사용해서 가는 선을 이용해서 노란색이 도드라지게 보이게, 노란색의 히든이 도드라지게 보이게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도면의 표현이 방위 표시가 있죠. 방위 표시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예, 동서남북 정확하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물매 기준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10에 3.5물매, 위에가 10일 경우에는 세로선이 3.5일 경우에 사선 지르는 부분이 10에 3.5물매고요. 10에 4물매는 가로선이 10이고 세로선이 3일일 경우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4일 경우에 10에 3물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상으로 건축 도면에서 사용하는 기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기호의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 도면을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아시고 또 왜 이 도면에 이런 식의 축척이 사용됐고 왜 이 각도로 바꿔서 쓰는 건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손으로 그렸던 제도의 시절을 떠올리시면서 그런 방법이 이렇게 적용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